우리의 긴급 현안 질의에 대해서 분명히 김용민 의원과 여러 가지 협의를 했고 이 협의를 김용민 의원 측에서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하셨고 위원장께서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저희가 네, 사실과 다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확인한 후에 제 말씀에 말씀을 했습니다. 것도 국회 선진화법 위반입니다. 자, 이따 다시 한번 자, 왼쪽 줄은 굉장히 소란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자, 대체 토론하겠습니다. 이 위원장이라고 아무렇게나 끼어드시고 제발 회의에 위원장에 대한 예의를 갖추세요. 무슨 예의를 안 다른 기회를 지켰습니까? 얻을 때마다 위원장에 대한 공격부터 하시는 나경원 의원의 습관부터 고치시기 바랍니다. 묵살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 소중한 지금 2분 남았으니까 대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토론 시간 다시 주십시오. 자, 지금 담배사업법이 문제가 되는 것이 단순히 세금 문제가 아니라요. 전자담배가 마약의 시작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동안 사실 전자담배는 완전히 열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서 청소년들도 그냥 살 수 있었고 실질적으로 이 니코틴에 마약 성분을 넣어서 소위 김장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전자담배를 통해서 마약을 지금 마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지금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이 담배에 니코틴이라는 것을 포함한 것은 좋은데요. 네. 이것을 지금 어떻게 또 탈법을 하고 있느냐. 이 지금 니코틴이라는 정의 규정이 애매하다. 그래서 분자기호 하나 바꿔서 유사 니코틴을 또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담배사업법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니코틴 정의 규정이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적하는 마약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담배를 금지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부칙 조항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반출 시, 수입 신고 시, 이 법 시행 이후에 수입 신고 시니까 지금 이 법 시행 전에 수입을 마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판매 시로 하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 시행 이후에 판매되는 것은 모두 규율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러한 더 강한 규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이 담배사업법은 이 소위를 보내서 좀 논의를 해서 빨리 통과시켜서 좀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이 소위 아까 얘기하니까 구성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데 이게 바로 비정상입니다. 제가 이 법사위에 왔는데 지금 이 소위 위원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담배사업법은 그냥 이렇게 통과시키면 우리가 마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청소년 마약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마약 문제에서 심각한 것은 10대 마약이 늘어나고 있고 그 10대 마약이 전자담배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러나 빠르게 논의할 수 있도록 이 소위를 보내주시면 이 소위에서 논의를 할 것이고요. 이 소위 지금 위원장을 원래 야당 간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야당 간사 임명은 안 해주셔도 좋으니까 소위의 위원장으로 저를 임명해 주시는 걸 빠르게 논의해서 다시 전체회의에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냥 보내면 저희가 청소년들 마약을 막아내지 못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담배 사업법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미리 지금 수입해갖고 사재기 한 거는 우리가 효율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난 사재기와 엄청난 수입이 있습니다.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으므로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요. 그냥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두 가지 부분이 네, 박지원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나경원 의원은 나중 발언을 들어보면 진짜 주옥같이 좋아요. 그런데 습관적 의사진행 발언을 해가지고 시간을 버리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담배 이 문제는 이소위보다는 본회의에 계류해가지고 위원회에 계류해가지고 토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인철 부총리. 네네. 관세 협상하는데 진뒤주의하면서 진짜 잘하셨어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해야죠.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사람이 하나 바뀌니까
천지개벽되는 거예요. 이 나라 민주주의가 돌아오고 관세 협상도 잘 되고 엔비디아하고 AI도 잘 되고 또 시진핑과 모든 게 잘 돼가는데 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없앴던 R&D 예산을 대폭 증가시키고 AI 한국을 위해서 AI 예산을 확대한 것은 아주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하지만은 실제로 농어촌이나 서민들의 생활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민생 경제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세 협상하듯 AI 끌어오듯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열심히. 진짜 잘할 거죠? 네네. 구인철 부총리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전화하니까 해남이라고 그랬죠. 예, 대한민국이, 해남도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했죠. 해남이라고 했죠. 자, 왜 그러냐 네.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네. 경제가 발전하면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해남 지원과 해남 지청은 43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붕괴 위험이 있는데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요. 이게 그게 만약 붕괴돼서 네. 재판장이나 예. 법원 검사들이 네. 사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예,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볼 게 네. 아니라 네. 이미 신청했는데 네네.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43년 된 이게 27년도 1순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에서도 예산 증액을 하겠지만은 고향을 해남이로든 구인철 부총리가 이거 하나 해결 안 해주면 되겠어요? 할 거죠? 예,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끝났습니다. 네, 또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네. 네, 조배숙 위원님. 네. 예, 구윤철 부총리님. 네. 금방 박지원 의원님은 관세 협상을 잘했다고 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물론 M이 쓰셨어요. 다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자, 수고는 하셨는데 지난번에 관세 협상이 7월 말에 1차 협상이 됐다가 대미 투자 방식 때문에 3개월 동안 지금 그 난항을 거듭하다가 에이펙 때 극적으로 또 29일 날 됐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합의문이 왜 안 나옵니까? 예, 뭐 거의 언제 나옵니까? 저희들 빨리 하려고 지금 계속 미국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었잖아요. 예, 왜냐하면 네. 지금 제일 애가 타는 저희가 자동차 수출업계입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현대하고 기아가 그동안에 3분기에 그 관세 낸 게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한 7천억 정도가 가기 때문에 한 2조 정도 아마 네, 아무튼 네. 제가 그 담당자를 한번 만났거든요. 근데 엄청난 그 괴로움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수출에 선적을 안 한답니다. 네. 왜냐하면 잘못하면은 오히려 이 관세 때문에 네. 뭔가 이게 중요한 거는 열심히 하시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게 뭔가 좀 속도가 나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이게 늦어져 가지고 예, 뭐 저희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속도를 굉장히 내기 위해서 계속 요즘 지금 소통을 하고 있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빨리 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그래서 이것이 완성되지도 않았는데 뭐 열심히 한 건 저도 인정합니다. 뭐 열심히 하셔야죠. 그런데 이 성과가 홍보한 것과는 다르게 이게 빨리 합의문이 나와야 되는데 합의문이 빨리 나오지도 않은 이거를 잘했다고 하시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 번째는 네. 지금 아까 자꾸 저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물어보겠지만 요새 무슨 헌법 존중, 뭐 조직 TF인가요?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공직사회를 이제 검열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 문재인 때도 적폐청산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들을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편가르기 하고 그리고 정치 보복이 됐고 그랬습니다.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핸드폰까지 내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나는 그래서 지금 분명하게 뭔가 공무원들 신분 보장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은 그 행정 그 징계를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해야지 단순히 어떤 언행 하나 이런 거 가지고 뭐 저 사람은 뭐 내란 혐의가 있다 없다 이렇게 가지고 이러면 아니 이거 공포 정치죠. 이게 민주주의 사회입니까?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이 앞으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네, 김용민 위원님. 네, 장관님. 네네. 아까 담배사업법 부분은 뭐 네. 그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으니 전체회의 계류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고 제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규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도 체계자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신속하게 논의해서 처리하되 네. 한 번 정도는 잡고 네. 조금 더 숙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좀 상의를 했으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YTN 지분 매각 관련해서 좀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당시에 기재부에서 각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까지 해서 사업과 불필요한 재산은 다 매각해라 라는 지침을 하달해서 공식사회가 한번 뒤집어지긴 했죠. 그래서 재정 건전성 얘기하면서 그때 한전 KDN에게 YTN 지분 한 24% 정도 가지고 21% 갖고 있었는데 한전 KDN에게 불필요한 지분이니 빨리 매각해라라고 아주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래서 한전 KDN의 국감 때, 그때 마침 제가 산자위였는데 국감 때 한전 KDN 정관을 보면 방송통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 목적과 무관한 지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거기서 주장을 했고 당시에 KDN 사장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마사의 지분이야말로 사업 목적과 아무런 상관없이 YTN 지분 갖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12월 달에 마사회가 YTN 지분 매각을 의결해버립니다. 그런데 10월까지도 마사회는 지분 매각하지 않겠다라고 부정적이었는데 12월 달에 갑자기 의결을 해요. 그 과정에서 마사회는 당시 기재부의 압박이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YTN 지분을 한전 KDN도 전량 매각했고 마사회도 매각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YTN이 일종의 사기업으로 넘어가 버렸죠. 저는 그것이 윤석열 정권의 재정 건전성을 빙자한 언론 장악 시도였다고 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기재부가 정말로 압력을 행사하거나 직권을 남용한 것이 없는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고 넘어간다라고 하면 언론 장악을 했던 기재부가 동원돼서 언론 장악까지 했던 이 과오가 진실로 정당한 것처럼 남아져 버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반드시 조사하고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뭐 이 부분은 지금 특검에서도 이제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특검하고 지금 잘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 종결 동의를 누가 하셨습니까? 교섭단체에서. 네. 네, 박균택 위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회의장에 계신 위원님은 모두 재석위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표결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거수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그 토론 정제 신청하시는 분들 부끄러움 좀 아세요 좀.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역할 맡으면 알겠는데 자제하시라고요. 토론 종결 동의가 가결되었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니 시간 돌려서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뭐 바쁜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토론보다 더 바쁜 일이 있으니까 우리가 아니 시간 돌려서 들어가고요. 그러면 의사 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항 원안입니다. 5항 원안. 네. 무슨 토론 정제 신청이 남발을 네. 매번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이의가 있으므로 뭘 양보를 해요? 양보를 하기 국회의원이 다른 양보를 해요? 그럼 못하는 여기 앉아있습니까? 집에 가지. 다른 왜 양보를 합니까? 법사위 법안도 아닌데 뭘 그렇게 적고 다니려고 해요? 적당히 해야지, 아무나 적당히. 법사에 보관한 건 아니죠? 이 사위법 제일 토론 많이 하신 분이 서울병님이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리고 토론하는 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에 따라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11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까지 6항, 8항, 9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전체 회의에서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계속 토론하도록 전체 회의에서 계류시키는 지금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잘 들으십시오. 네. 구유철 장관님, 네. 방금 이 법사위에서는 유사 니코틴 확산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큽니다. 네. 왜냐하면 그것은 또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처벌 법규를 마련하는 상임위가 바로 이곳 법사위이기 네. 때문에 네. 조세법상의 담배사업법으로 니코틴 판매를 규제하기 전에 유사 니코틴에 대한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이해를 네. 해주시고 네. 거기에 대해서 발제도 해주시고 대책을 마련한 다음에 이 법을 처리하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구유철 장관님과 백승보 청장님께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전체 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으로 검토 보고를 한 바가 있어 검토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께서 출석해 주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대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준택 위원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국가재정법과 연계된 법안이라는 이유로 예상보다 3개월 늦게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내년 예산 편성 그리고 사업계획 실시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부칙의 시행일을 3개월 후에서 공포한 날로 수정해 주시기 바라고 또 그와 관련하여 부칙 조항들을 그 취지에 맞게 수정하고자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시행령에 위임했던 사업계획서 검토 대상을 법 개정안 제12조 본문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그 시행 시기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위원께 비교표로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준태 위원님. 예, 장관님. 제가 현안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대통령이 지시해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로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겠다. 공무원들이요. 이게 지금 이름 자체가 코미디예요. 사법 시스템 파괴하고 수사 개입하고 하는 정부가 무슨 염치로 헌법 정신을 입에 올립니까? 이거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로 이름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 TF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장관께서는 동의하세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 드리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도 말씀 못 하세요?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지금 진행하고 자, 있는 그러면 공무원들 휴대폰 걷고 포렌식 하겠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제가 답변 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해야 되는 문제고 장관께서 직접 처리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과기부 안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 색출해가지고 보고하셔야죠.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TF에서 진행하는 안에 충실히 저희가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무관리가 되겠습니까? 과학기술 발전하겠습니까? 지금 세계 특검 내세워가지고 내란몰이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나서는 겁니다. 이런 거 장관이 손들고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용기 있게 공무원들 제대로 일할 수 있게 그런 분위기 만들어달라고 반대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정권이 위기에 몰렸다는 신호예요. 그거 자인하는 겁니다. 답변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는데 돌아가셔서 잘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네, 국무위원들께 이 법안, 사위법안 때문에 지금 참석해서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시도록 초점을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표현을 하시다가 무슨 염치로 그러느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염치로 따지자면 12.3 계엄 내란을 막아내지 못한 염치를 먼저 느껴야 되겠죠. 질문하신 위원님께서. 자,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나경원 위원님. 우리 과기부 장관님 여러 가지 R&D 투자를 늘리겠다, 데이터 센터를 만들겠다, 여러 가지 포부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이제 전력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지금 공무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아까 TF에서 정하는 대로 충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까?
네, TF 안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정해서 안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근데 뭐 정해지는 안에 따라서 검토하고 진행해야 될 것들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뭐 헌법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결국 완장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무원들 말 제대로 들어라. 제대로 안 들으면 우리 속가내겠다. 결국 내란을 이유로 또는 내란에 찬성했다, 계엄에 찬성했다, 뭐 이런 이유로 속가내겠다라는 거고 충성맹세하라는 건데 그거 그런 식으로 하면 과기부 부처 공무원들 일 잘할 수 있을까요? 11월 7일과 12일 총 2차례 회의를 열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소위는 예산감사에 준하는 강도 높은 심사를 진행하며 법무부와 대법원 등 각종 증빙 자료를 상세하게 검토하였고 부대 의견에 구체적인 보완책을 명시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법무부는 법무부 개혁, 검찰 개혁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편성안을 세심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전자여행 허가제, 한시 면제 연장 조치를 반영하여 200억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7,100만 원을 감액하고 2,380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380억 1,100만 원을 순중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 특수활동비 및 특정 업무 경비는 특활비 20억을 감액하여 특경비로 전환하고 특경비 50억을 감액하여 업추비로 전환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특활비는 적체된 민생과 서민생활 침해 사범 수사 분야에 집중 집행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여 집단행동 등에 참여한 검사장이 재직 중인 검찰청의 경우에는 특수활동비를 집행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활동비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검찰은 구체적 집행 항목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검토한 후 집행한다는 등 부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한편 국가배상금은 여순 사건을 비롯 최근 항소 포기로 확정된 과거사 사건 판결 배상금 지급을 위해 1,810억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수용자 자녀 지원 확대 등을 위해 3억 6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도작업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은 성폭력 피해자 생계비 지원 현실화 및 해바라기 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하여 총 55억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밖에 전자감독 전담 인력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 등과 관련 총 21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해서는 안양소년원의 노후와 과밀화 해소를 위한 재건축 설계비 7억 4천만 원을 반영 필요성 등 총 4건을 기재위에 의견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법제처 소관 예산안은 법무부 파견검사 감축에 따라 해당 분 직책수행경비 954만 원을 감액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레이어 고도화를 위해 8억 2,100만 원을 증액하며 총 8억 1,146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입법체험활동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 기반 예산 편성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 총 4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원 소관 예산안은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외부감사 실시에 따른 예상 수입 4,800만 원과 지출 4,900만 원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각각 반영하고 어린이집 운영 예산안 2억 4,100만 원을 기본경비 세부 사업으로 이관하여 민간 위탁 사업비로 비목을 변경하는 등 세출 예산안 기준 총 4억 5,100만 원을 순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수활동비 집행 내용 및 증빙 자료 국회 제출 등 총 6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소관 예산안은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법무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고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 등 총 4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헌법재판소 소관 예산안은 헌법재판에 있어 참고인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므로 전년 수준 예산 확보를 위해 참고인 연구비 등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국선 대리인 선임률 및 인용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 총 8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끝으로 대법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서 287억 1천만 원을 증액하고 214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등기 특별회계는 34억 5천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103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경우 2026년도 예산안 편성 이후에 증원이 결정된 재판연구원 인건비 77억 3,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회생법원 이전 설치 등 예산안을 전문재판 운영에서 법원 시설 관리 등으로 사업을 이관하는 한편 2026년에는 서울회생법원 이전 후 제3, 제4 별관만 공간을 재배치할 예정임에도 본관 공간 재배치를 위한 자산 취득비까지 계상되어 있어 이를 3억 3,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등기 특별회계는 올해 중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300만 원을 예수받을 예정이므로 그에 따라 2026년도 상환해야 하는 예수원리금을 34억 5천만 원 증액하였고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은 일반 국선 변호인과 전담 국선 변호인 보수 등 인상을 위하여 103억 800만 원,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사업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8,3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관서 업무 추진비와 특정 업무 경비의 집행 세부 내역과 분계 내역 등을 매 분기별 공개하도록 하는 부대 의견으로 집행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등 12건의 부대 의견을 채택하였고 국유재산관리기금과 관련 대전회생법원 리모델링에 필요한 14억 6,600만 원 증액 필요성 등 총 2건을 기재위에 의견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노트북에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참고해서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경태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 소위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조원철 법제처장님,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님께서 각각 출석해 주셨습니다. 토론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에 한해 토론을 실시하되 토론 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네, 나경원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그럼. PPT 좀 띄워주세요.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정성호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대결위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었을 겁니다. 지시를 했네 안 했네, 전화를 했네 안 했네 했는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그만뒀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결국 대통령실이 관여했느냐 아니었느냐였습니다. 자, 저는 이 사건은 명백히 대통령실의 관여에 따라서 진행이 되었다고 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미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지도 않는 사건 기소하고 이거 무죄 나면 항소하고 상고 제한하라.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항소하지 말라고 지침을 준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검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 이거 항소 원칙에 당연히 전부 유죄가 아닐 경우에는 양형을 따지지 않는 건데 양형을 따지면서 뭐 항소를 포기했네 했는데 그 기준도 맞지 않아요. 보면은 10년 7년 구형했는데 4년 10년 구형했는데 5년 이렇습니다.